달콩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말씀 감사합니다. 초3 아이 초등 수학이 3달 후에 마무리 되는데 중등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숙제가 더 많아질 것 같고 시간도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럼 영어랑 독서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중등 과정을 들어가야 할까요? 네, 어머님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시간 지금 없는 시간은 어머님 중등 가도 없고 고등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얘기를 하면 지금 24시간이 시간이 지난다고 48시간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건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라고. 대신에 좀 더, 그래도 우리가 일단 초등학교 3학년이 중학교 걸 한다는 건 우리가 찾는 건 뭐지? 시간이라는 거지. 시간을 돈을 주고 살 수 없는데 유일하게 돈을 주고 시간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간 베네핏이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운행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처음엔 당연히 삐걱거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초등 과정을 완벽하게 다 떼고 만약에 중등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그럼 예, 습득력이 나쁘진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만약에 달콩님 같은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 다 띄고 중학교 1학년 걸 보면 엄마 중학교 게 더 쉬워라고 얘기할 건데 뭐. 중학교가 산수가 훨씬 더 심플하거든요. 초등 산수가 진짜 좀 NG스럽거든요. 그게 지금 없는 시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어머님들이 계속, 그래, 우리 애가 시간이 없어서요. 선생님 어떡해요?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걔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간다 해서 그 시간이 48시간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지금도 없는 시간 난중과 똑같으면은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질문하시면, 자, 이거 비교해드리면 지금 없는 시간은 내가 투자라는 걸 하는 시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 중학교 과정을 푼다고 해서 중학교 1, 2학년 과정은 그러면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는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작용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3학년 때는 솔직히 중등 과정이 막 연계성이 높진 않지만 4학년 정도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상위 같은 거 문제 풀 때는 중등 과정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많이 탑재가 돼 있으면은 최상위 문제 풀 때나 훨씬 더 수월하게 푸는 게 중요한 것도 맞긴 한데 훨씬 더 이해도가 좋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했잖아요. 초등학교 문제집에서는 1시간에 1km 가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1시간에 1km 넘어갔나? 그럼 1시간에 3km 가는 자전거라고 하면 그걸 중학교에서는 시속 3km라고 그냥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용어라고.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시속이라는 게 기준이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에 내가 3km를 간다는 걸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해 못할까봐 쭉 풀어놓은 거라고. 그게 또이또이잖아요. 그러면 그 또이또이를 얘가 어느 정도 구색을 딱 맞추는 시점이 오면 처음에는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이 처음엔 좀 다르다고 느낄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한 2학년 정도 수학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같네라는 생각을 처음엔 평행선 달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끝까지 평행하면은 좀 도리가 없고, 근데 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합일점을 찾잖아요. 그럼 시너지 폭발이 장난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나 나와봐. 난 다 할 수 있어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들 보통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달콩님 아이는 똘똘한갑다. 벌써 초등학교 걸 다 띄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을 할애하셨을 거잖아요. 그게 중등 과정 간다고 너무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고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고. 초등학교는 소수점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등은 깔끔하게 소수 분수로 고치면 되거든요. 심플 이즈 베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더 잘 따라가고 더 흥미진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독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그러니까 이제 저학년들 AR 지수 높인다고 50권씩 읽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독서의 책의 양을 하루에 2권 읽어가 아니고 하루에 한 개, 진짜 못 하던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들이 읽는 책이 원서 같은 경우도 책 두께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 정도만 꾸준하게 가시면 된다고. 독서가 메인이 될 수는 없지만 독서를 서브로는 깔고 가시라는 걸 전 추천드리거든요. 특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지만 고등 가서도 그럼 내가 좀 여유롭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자라나는 꿈나무기 때문에 얘들은 6학년 정도가 되면은 리미티드 에디션도 문제를 풀 수 있고 모의고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좀 여유를 갖고 문제를 보는 거랑 따라가면서 문제를 보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결국은 정신 승리잖아요. 멘탈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선행을 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선행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내가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차피 가야 할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가다가 스톱은 하시지 마시고 쭉 가면서 자꾸 앞에 거를 좀 구멍이 빈다 싶은 거를 메꿔 놓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달콩님 아이가 달콩님 아이가 중능가는 들어가세요. 저는 중능가는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솔직히 어머님들 그러니까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또익하면 또 칠세고시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극심화라는 게 초등학교 때 그렇게 크게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초등학생들이 아는 사실이 별로 없는데 걔들한테 극심화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KMO는 제가 뭔가를 준비를 자꾸 하라고 추천드리지만 왜냐면은 KMO 같은 경우는 끝이잖아요. 뭐 KMO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KMO 그 더 위에가 없잖아.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그 마지막 노선을 끝났는 상태에서 내가 극심화를 돌리는 거는 내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뿜뿜 해낼 수 있다고. 문제를 하나를 푸는데 한 가지 조건으로 푸는 게 아닌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달콩님 아이가 똘똘하니까, 똘순이니까, 똘똘한 아이들은 좀 뭐 이렇게 어머님들이 너무 꽉꽉 채워서 간다는 느낌보다는 모심기 하듯이, 모심었는데 다 벼가 나진 않잖아요. 곡식이 다 자라진 않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콩나물 심듯이 그냥 쭉쭉쭉 심어놨다가, 이걸 어느 시점에 어머님들이 조금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으시냐면,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는 앞뒤 전후 재지 말고 그냥 쭉 가시다가,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 이제 했으면은 여기서 약간 조금 뭐 이렇게 좀 약간 한 번 정도는 재정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중2 정도까지 갔을 때 한번 재정립 한번 해주시고 왜냐하면 중학교 1, 2학년 과정이 늘상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과 매축률이 진짜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그냥 지금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초등에서 너무 극심화를 돌리려고 너무 애 안 쓰시는 게 차라리 이런 아이들은 중등 과정 해놓고 나면 최상의 하이 레벨 푸는 게 훨씬 더 아는 양이 지식의 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지식의 양이 많아져야 지혜가 나오는 거지 지혜를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 그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5학년 때 벌써 우리는 이 사각형의 성질을 다 하거든요. 3학년 때도 하고 그러면 그걸 중등 과정에서 똑같이 또 한다고. 근데 단지 중등 과정에서는 기호를 사용하는 거지. 평행하다라는 한글을 쓰는 게 아니고 기호를 쓰는 거거든요. 수학은 굉장히 심플하면서 굉장히 정확한 걸 요구를 해요, 어머님들. 그래서 달콩님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선생님이 그냥 중등 과정 들어가자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들어가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